오늘은 그 7번째 시간 리프레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스킬이라는 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고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 스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리프레이밍입니다. 하드 스킬이라는 거는요, 말을 하는 기술이에요. 일종의 이제 기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할 때 상담에서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프레임이라는 거는 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창문을 틀에다가 이렇게 달죠. 문도 틀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내가 어디에다가 틀을 내서 창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코끼리를 난생 처음 만져보는 사람들 7명이 이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처음 만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코끼리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뱀이야. 뱀하고 상당히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어. 어떤 사람은 이제 코끼리 귀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막 팔랑팔랑 바람도 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코끼리 몸통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단단하고 아주 무거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완전히 또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만졌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일부분만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면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이 내 어떤 그런 판단이나 내가 추구하는 바와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환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사람의 프레임이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싶은 그런 판단이 들 때는 상담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프레임을 바꿔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상담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대구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전국에서 나는 사과의 한 절반 이상이 이 아오모리현에서 생산이 됩니다. 어느 한 해 가을에 이제 사과가 아주 잘 연글었어요. 이제 수확을 앞둔 그 계절이었는데 일본의 태풍이 아주 강한 태풍이 강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과의 한 90%가 낙과를 해버렸어요. 팔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상심에 빠졌어요. 올해 우리 완전히 망했어.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필이면 이럴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러면서 다들 낙담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붙어있는 사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쟤네는 뭔데 그 강한 태풍에도 저렇게 붙어있지? 붙어있는 사과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근데 마침 우리나라처럼 그때도 일본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해가지고 그 사과를 잘 포장해가지고는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한 일주일 만에 완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태풍으로 인한 손해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무언가 낙담에 빠져서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 빼고 싶은데 자꾸 살은 안 빠지고 자꾸 그러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찾아와가지고는 살 빼고 싶은데 살 빼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먹는다는 즐거움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에서 또 큰 부분이기도 하다. 체중을 좀 포기하더라도 오히려 먹는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뭔가 좀 편안하게 안심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실제로 상담 치료를 했던 분 사례인데요. 이분은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고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상당히 생활력이 강해서 가게도 번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놀아요, 집에서. 우리가 셔터맨이라 그러죠. 출근할 때 아내를 차로 잘 태워주고 가게까지 이제 출근시켜주고 셔터를 울리고 그리고 퇴근할 때쯤 돼서 아내를 데리러 와서 셔터를 내려주고 합니다. 낮에는 논대요. 그래서 왜 자기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이분이 되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교회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권사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대소사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넘긴대요. 정권사가 하자는 대로 우리는 할게. 정권사가 이끌어줘. 이번에도 잘 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자기한테 일을 떠맡긴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거는 다 해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한테만 자꾸 나만 일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은 그러는 것 같지가 않지.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약간 이제 공황 상태처럼 돼가지고는 이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4번 정도 상담 치료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첫날 첫 회기 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분의 자라온 어린 시절부터 역사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7살 때 시골 아주 이런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려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이분이 맞이였어요. 동생 둘이랑 아주 어린 동생 둘이랑 이렇게 4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풀빵 장사를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약간 숫기가 없어요. 좀 생활력이 없는 분이셨나 봐요. 이렇게 풀빵을 만들기는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풀빵 사세요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살밖에 안 된 이분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앞에 나가가지고 막 손님들 손을 끌면서 저희 집 풀빵 정말 맛있어요 하면서 호객행위를 했답니다. 어린 친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도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도 내가 책임졌어야 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그런 상태를 가만 놔두지 않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했네요. 그렇게 자라왔던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도 아주 생활력이 강하게 그리고 선생님의 가게도 그렇게 잘 완성을 시켜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상담치료가 4번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리프레이밍의 하나는 맥락을 좀 전환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맥주 아시나요? 맥주 중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코로나 맥주 요새는 되게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괜히 이름이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갖는 바람에.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맥주가 병마다 용량이 조금씩 다르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죠? 마트 가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병마다 일정하게 담겨 있지 않고요. 다른 맥주랑 다르게 약간씩 좀 차이가 나게 담겨져 있어요. 이 코로나 맥주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됐는데 이 맥주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을 때 되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맥주 회사인 버드와이저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가 무슨 맥주를 이렇게 엉터리로 담아 이거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맥주가 담겨있는 것도 일정하지가 않아. 이런 맥주를 니네 계속 마실 거야? 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코로나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코로나 맥주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실수했네? 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공장을 다시 재가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아마 인정하는 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맥주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바로 멕시코의 낭만과 여유야. 우리는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대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면은 코로나 맥주를 들고 휴양지나 이런 곳에서 딱 코로나 맥주를 들고 있는 그런 광고들을 이제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낭만과 여유. 오히려 새로운 프레임이 갖춰졌고요. 코로나 맥주에 그런 이미지가 씌우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리프레이밍이죠. 또 하나 이제 상담 사례를 들자면은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의 남성 은행가였어요. 은행가로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상당히 고집이 세고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금융업계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원리 원칙을 잘 지키고 자기만의 소신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자수성가를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담가를 찾아왔어요. 고민이 뭐였냐면은 딸이 너무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근데 이분의 아내는 또 어떤 분이었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소신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이기가 쉬울까요? 똑같이 고집이 세고 의견이 강하면 아마 둘이 같이 못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아내는 상당히 의존적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좀 의존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은. 그래서 아내 때문에 아이를 망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상담가를 찾아옵니다. 상담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을 상담을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딸이 누구 닮았겠어? 당신 닮았겠지. 뭐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담가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자면은요. 선생님 은행가로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도 잘 자리를 지키고 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뭔가요? 그랬더니 이 계통이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 줄 알아요?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나한테 감언인설을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내 원리 원칙을 지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들처럼 이렇게 망하지 않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선생님을 보호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선생님의 그런 소신, 선생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거였군요. 그럼요. 자, 선생님, 그럼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선생님의 따님이 남자친구를 새로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따님을 나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따님이 그냥 그래 하면서 끌려가는 것하고 따님이 안 돼. 나는 10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되고 아직은 결혼 전에는 난 그런 걸 허락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따님의 그 고집스러운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따님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었대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요,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100% 좋기만 한 상황도 100% 나쁘기만 한 상황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당장 100억을 받았어요. 좋을까요? 당장은 좋겠죠. 자,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겠죠. 네, 10년 뒤에 로또에 당첨된 95%의 사람들이 10년 뒤에 다시 봤더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더랍니다. 좋은가요? 로또에 당첨이 된 게 마냥 또 좋지만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요, 절대로 100%안 좋기만 하거나 100% 좋기만 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기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를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선생님, 그래서 쉽게 큰 실수는 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 남편은 너무 성격이 급해요. 죽겠어요. 이럴 때 남편이 추진력은 그래도 강하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 남편 너무 우유부단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신중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매사에 이렇게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잘 꾸려나가시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남자친구는 너무 말이 없어요 라고 불평을 할 때 대신에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거절을 못해서 탈이에요. 그럴 때 선생님은 정말 배려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그 상황을 내가 다시 되돌리거나 혹은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쪽을 바라볼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좀 다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